데카메론. 솔로몬이 가르쳐준 사나운 아내를 다스리는 놀라운 방법. 옛날 솔로몬 왕의 영특함은 온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어 왕을 직접 만나 자기의 절박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들으려고 세계 각지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날이면 날마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멜리소라는 라이아 출신의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그곳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살고 있는 귀족이자 큰 부자였습니다. 그는 솔로몬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향해 말을 타고 가다가 마침 엔티오크를 지났을 무렵 그와 같은 목적으로 여행을 하는 요셉이라는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곧 친구가 되어 함께 여행을 했고 나그네끼리 흔히 그러듯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멜리소는 요셉의 신분과 출신지를 듣고 난 다음 어디에 무엇을 하러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자기 처가 어떤 여자보다도 사납고 고집이 세어 아무리 타이르고 사정을 해도 막무가내이고 어떤 방법을 취해도 온 고집을 고칠 수가 없어 어떻게 다뤄야 할지 솔로몬의 의견을 들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요셉이 멜리소의 여행 목적을 물었고 멜리소도 서슴지 않고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라이아초에 사는데 당신과 마찬가지로 고민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젊고 돈이 있어 동네 사람들을 자주 초대해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지만 아무리 그런 짓을 해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의견을 물으러 당신이 가는 곳에는 나도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함께 여행을 계속해 마침내 예루살렘에 이르렀는데 솔로몬 왕의 높은 관리 한 사람의 소개로 왕 앞에 안내되자 우선 멜리소가 간단하게 자기 용건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다만 한마디 사랑하라고 대답할 뿐이었고 그 말을 들은 멜리소는 곧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다음에는 요셉이 어떤 이유로 왔는지 그 까닭을 말하자 솔로몬은 거위 다리에 가보라고만 대답할 뿐으로 그 말만 듣고 요셉도 역시 왕 앞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기다리고 있던 멜리소를 만나 솔로몬의 대답을 들려주었는데 두 사람은 왕의 말을 이리저리 생각해 보았으나 뜻을 알 수가 없어 결국 자기들 문제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바보 취급을 받은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가기로 해서 며칠 동안 바삐 가고 있었는데 하루는 훌륭한 다리가 놓여있는 어느 간기슭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대상들이 노새와 말에 짐을 싣고 다리를 건너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하는 수 없이 기다려야 했는데 그들이 거의 모두 건넜을 무렵이었습니다. 흔히 있는 일이지만 한 마리의 노새가 무엇에 놀랐는지 한사코 다리를 건너려 하지 않자 마부는 몽둥이를 휘둘러 노새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사정없이 갈겨댔습니다. 그러나 노새는 길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뿐 가끔 뒷걸음질까지 하면서 좀처럼 다리를 건너려 하지 않았고 마부는 화가 잔뜩 나서 몽둥이를 들고 사정없이 두들겨댔습니다. 그러나 머리든 배든 엉덩이든 닥치는 대로 두들겨도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 멜리소와 요셉은 이런 광경을 참아 볼 수 없어 몇 차례나 마부에게 말했습니다. 저런, 여보, 너무 심하잖소. 죽일 작정이요. 왜 곱게 달래서 몰고 갈 생각을 안 하오. 당신처럼 때리기보다는 그러는 게 훨씬 효과 있을 거요. 두 분은 자기가 타고 있는 말에 성질을 아시겠지요. 나는 내 노새의 버릇을 알고 있습지요. 이놈은 내게 맡겨두십시오. 그리고는 다시 때리기 시작했는데 얼마 동안 두들겨 패고 난 뒤 마침내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해 마부는 결국 자기식으로 해서 성공을 한 셈입니다. 그 후 두 젊은이는 다리를 건너려다 문득 다리에 앉아있는 어느 남자에게 이 다리 이름을 물었는데 그 남자는 거위 다리라고 대답을 했고 요셉은 그 말을 듣자 얼른 솔로몬 왕의 말을 떠올리고 멜리소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이제야 솔로몬 왕이 한 충고가 정말 맞았다는 것을 알았네. 나는 내 아내에게 손 한 번 안 대보았는데 지금 저 마부가 내가 할 일을 가르쳐 주었네. 이제 똑똑히 깨달았네. 그로부터 며칠 뒤 엔티오크에 닿자 요셉은 2, 3일 동안 자기 집에서 쉬어가라고 멜리소를 붙들었고 그의 아내는 역력히 싫은 얼굴로 맞았지만 요셉은 멜리소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도록 일렀습니다. 멜리소는 요셉이 너무 권해 두세 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요리 이름을 댔으나 부인은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멜리소가 주문한 것과는 정반대의 음식을 내놓았고 요셉은 얼굴빛을 바꾸며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이분한테서 이러이러한 음식의 요청을 받지 않았어. 이제 와서 그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자시고 싶으면 자시구려.
다른 것을 만들라고 하셨지만 난 그럴 수가 없었어요. 좋거든 자시고 싫거든 그만두시구려. 멜리소는 부인의 대꾸를 듣고 입이 딱 벌어져 대단한 여자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요셉은 아내의 말을 듣고 나자 당신의 그따위 버릇을 이제는 고쳐줄 것이라고 말하며 멜리소를 돌아보았습니다. 여보게, 솔로몬 왕의 충고대로 되는지 당장 시험해보세.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개의치 말고 내가 하는 짓을 그저 놀이인 줄만 알게나. 그리고 나를 말리지도 말게. 우리가 노새를 동정했을 때 마부가 한 말을 떠올리기 바라네. 여기는 자네 집이네. 자네가 그렇게 하겠다면 좋도록 할 따름이지. 요셉은 단단하고 둥근 감탕나무 몽둥이를 찾아들고 아내가 골이 나서 투덜거리며 들어간 침실로 들어갔고 아내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발 아래 쓰러뜨린 다음 그 감탕나무 몽둥이로 마구 후려갈겼습니다. 부인은 처음에는 크게 소리 지르며 발악하고 기를 쓰기도 했으나 요셉이 매질을 멈추지 않자 더러 겁이 났는지 살려달라고 애원하다 나중에는 앞으로는 반드시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멈추기는커녕 더욱 미친 듯이 가슴이든 허리든 어깨든 마구 두들기며 지칠 때까지 매를 놓지 않았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부인의 온몸에 매가 닿지 않은 곳은 한 군데도 없었는데 그런 후 다시 멜리소에게로 돌아온 요셉은 말했습니다. 내일이 되면 거의 다리에 가보라는 충고가 입증될 것일세. 잠시 쉬었다가 세수를 하고 그는 멜리소와 식사를 했고 시간이 되어 잠자리에 들었고 사나웠던 부인은 비실비실 몸을 일으켜 침대에 올라가 어떻게든 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일찌감치 일어나 어떤 음식을 만들까 하고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왔는데 요셉은 멜리소와 웃으면서 이것저것 지시를 했습니다. 이윽고 아침 식사를 할 시간이 되어 식당에 가보니 지시한 음식이 고스란히 차려져 있었는데 이를 보자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처음에는 나쁜 의도로 받아들였던 솔로몬 왕의 충고를 크게 칭찬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 멜리소는 요셉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고 총명하다는 어느 사람에게 솔로몬 왕의 충고를 들려주자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그보다 더 훌륭한 충고를 당신에게 해줄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당신은 남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베푼 값진 요리와 접대는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단순한 거칠애였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니 솔로몬 왕의 말처럼 남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남들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나운 아내는 벌받고 젊은이는 남을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몸이 되었습니다. 오늘 데카메론은 솔로몬이 가르쳐준 사나운 아내를 다스리는 놀라운 방법이었습니다.